똑똑똑. 새벽 4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누군가 이런 시간에? 무서운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10살 손주 민수가 울면서 떨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엄마를. 아이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아빠가 엄마를 때려요. 엄마가 피나고 있어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 올해 75세입니다. 방금 들으신 그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3년 전 그날 새벽 손주가 문을 두드리며 한 그 말 때문에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내 아들을 감싸줄 것인가 아니면 며느리와 손주를 지킬 것인가. 72살 할머니가 내린 그 결정이 어떤 파장을 불러왔는지 오늘 여러분께 털어놓으려고 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새벽 일어난 일로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다시 그날로 돌아가 보겠어요. 2021년 10월 15일 새벽 4시 제가 깊게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까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죠. 누구세요? 했더니 어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할머니, 나 민수야. 빨리 문 열어줘요. 제 손주였어요. 급히 문을 열었는데 아이가 울면서 제 품에 안겼어요. 뭐라고? 민수야, 천천히 말해봐.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고? 네, 할머니. 아빠가 술 먹고 와서 엄마한테 소리 지르더니 갑자기 때렸어요. 엄마가 그만해, 아이 앞에서 그러지 마 했는데도 계속. 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주 얼굴을 보니까 겁에 질려서 얼굴이 새파랗더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며느리를 때렸다니.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민수야, 엄마는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더 혼낸다고 했어요. 그래도 할머니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아이가 이렇게 말하면서 또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아픈 적이 없었어요.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보다 며느리와 손주가 더 걱정됐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지금 가볼게. 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할머니, 나도 같이 가요. 엄마 혼자 두면 안 돼요.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이래서 어른들이 아이 앞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구나 싶었죠. 옛말에 부모가 본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내 아들은 정반대로 하고 있었어요. 손주와 함께 급히 아들 집으로 갔어요. 다행히 걸어서 10분 거리였거든요.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니까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큰 소리로 뭔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또 어디 가서 입을 털고 다닐 거지? 내가 그러니까 애까지 말을 안 듣는 거야. 며느리는 조용조용 말하는 것 같았는데 잘 안 들렸어요. 손주가 제 손을 꽉 잡고 떨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다, 민수야. 할머니가 있잖아. 문을 두드렸어요. 진호야, 나다. 문 열어라. 아들이요? 엄마?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얼굴이 술에 취해 빨갛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며느리 은경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입술 옆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또 뺨이 퉁퉁 부어있고. 보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하지만 일단 참았어요. 괜히 흥분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아서요. 은경아, 괜찮아? 어머니. 죄송해요. 애까지 놀라게 해서.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옆에서 엄마 괜찮다니까요. 별일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별일 아니라니. 아내를 때려놓고 별일 아니라고 하다니. 진호야, 너 지금 정신이 있어? 아내를 때려놓고 별일 아니라고? 엄마, 집안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희끼리 해결할 문제예요.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그냥 제가 말을 잘못해서. 은경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아마 아들이 평소에 어머니한테 말하면 더 혼낸다고 협박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손주 민수가 엄마 옆에 가서 앉더니 엄마 아파요? 하고 물었어요. 며느리가 괜찮다, 민수야. 엄마 안 아파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엄마 얼굴에 상처를 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진호야, 너 아빠한테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없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내를 때려?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옛날 소리 해요? 남편이 아내한테 화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화낸다고 때리는 거야? 너 정말 미쳤구나. 제가 목소리를 높이니까 아들도 짜증을 내더라고요. 엄마, 저한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40살인 어른이에요. 그때 옆에서 며느리가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오늘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아들 편을 들까 싶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며느리가 체념을 한 상태였더라고요. 그냥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며느리가 혼자 저희 집에 왔어요. 민수는 학교에 보내고 온 거였어요. 얼굴에 상처가 더 도드라져 보였어요. 어머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애까지 놀라게 해서. 은경아, 너 왜 자꾸 미안하다고 그래? 잘못한 건 진호인데. 그래도 제가 좀 더 조심했으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자기를 탓하나 싶어서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은경아, 솔직히 말해봐. 이런 일이 처음이야? 며느리가 한참 망설이더니 결국 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민수가 봐버려서. 몇 번이 아니라 정확히 얼마나? 한 6개월 전부터 가끔씩. 6개월 전부터라니. 그럼 벌써 반년 넘게 이런 일이 계속됐다는 거였어요. 왜 그때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진호 오빠가 엄마한테 말하면 더 심하게 할 거라고 해서. 아들이 협박까지 했다니. 내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됐나 싶어서 한숨이 나왔어요. 은경아, 그래도 참으면 안 되는 거야. 맞는 게 어디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어머니,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진호 오빠 스트레스도 많고. 제가 좀 더 이해해주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맞고도 남편을 이해해 주려고 하다니. 은경아, 세상에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다고 아내를 때려도 된다는 법이 있어?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이혼하기도 그렇고 민수 생각하면 아, 이 아이가 아이 때문에 참고 있구나 싶었어요. 민수 때문에 더욱 안 되는 거야.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보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민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이 말을 하니까 며느리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어머니, 그런 건 아니겠죠? 모르는 일이야. 아이들은 어른들 보고 배우는 거야. 특히 아빠를. 그날 저녁에 아들이 집에 왔어요. 술 냄새는 안 났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 은경이한테 뭔 말했어요? 너 때문에 고생하는 며느리한테 위로 말 좀 했지 뭘. 엄마, 제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희끼리 잘 지내고 있었어요. 잘 지내고 있었다고? 아내를 때려놓고? 한두 번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렇게 호들갑이에요? 한두 번이라니. 며느리는 6개월이라고 했는데. 진호야, 은경이가 나한테 6개월 전부터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은경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래. 그리고 내가 협박도 했다면서? 엄마한테 말하면 더 심하게 한다고? 아들 얼굴이 점점 빨갛게 되더라고요. 그런 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고. 화가 났으면 혼자 화내. 왜 아내한테 화풀이를 해? 엄마는 몰라요. 은경이가 요즘 얼마나 말을 안 듣는데요.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애 교육도. 그럼 너는 집안일 도와주고 애 교육에 신경 써? 제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것만도 힘든데요. 그럼 은경이는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아들이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쨌든 저희 일이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아니면 원래 이런 성격이었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주에 또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아예 얼굴에 멍이 들어서 왔어요. 왼쪽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은경아, 이게 뭐야? 어머니, 죄송해요. 또 이렇게 와서. 미안할 게 뭐 있어? 진호가 또 그랬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왜? 별일 아니에요. 그냥
민수 성적표를 보고 화를 내서. 성적표? 네. 수학 점수가 좀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말자고 했더니 며느리가 아이를 보호하려다가 맞은 거구나 싶었어요. 은경아, 이번에는 민수가 봤어? 다행히 학원에가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해서. 넘어져서 그렇다고 했어요. 거짓말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이한테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은경아,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참으면 안 돼. 어머니, 하지만이 뭐야? 이번에는 눈 주위인데 다음에는 어디를 맞을지 몰라. 위험해.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이혼하자고 하면 진우 오빠가 더 화낼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이럴 수도 없고.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은경아, 일단 너하고 민수는 우리 집에서 지내. 어머니, 그러면 진우 오빠가. 내가 진호하고 이야기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망설였어요. 어머니, 괜찮을까요? 진호 오빠가 더 화내면 어쩔 거야? 나는 내 시어머니야. 며느리하고 손주 보호할 권리가 있어. 그날 저녁에 아들이 집에 왔는데 며느리와 손주가 없으니까 당황하더라고요. 엄마, 은경이하고 민수 어디 갔어요? 우리 집에 있어. 뭐? 왜요? 내가 또 때렸잖아. 그래서 데려왔어. 아들이 벌컥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무슨 권리로 그래요? 제 가족인데. 무슨 권리로 아내를 때려? 그것부터 대답해. 엄마, 저희 부부 문제예요. 엄마가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부부 문제가 아니라 폭력 문제야. 이건 범죄라고. 범죄까지는 아니죠. 그냥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이 뭐야? 일방적으로 때리는 게 부부싸움이야? 아들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진호야, 너 어릴 때 아빠가 나를 때리는 거 본 적 있어? 없어요. 그럼 너는 왜 아내를 때려? 누구한테 배웠어? 엄마, 요즘 세상이 복잡해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운동을 하든지 취미를 가지든지 해. 왜 아내한테 화풀이를 해? 아들이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은경이가 요즘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말을 안 듣는다는 게 뭐야? 집안일도 대충 하고 애 교육에도 신경을 안 쓰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대충 해? 음식도 맛없게 하고 빨래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다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진호야, 그런 걸로 사람을 때려? 음식이 맛없으면. 오늘 음식이 좀 짜네 하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여보, 요리 같이 배워볼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왜 주먹이 먼저 나가? 아들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며칠 후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술 먹고 저희 집에 와서 며느리를 데려가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엄마, 은경이 좀 보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다시 안 때릴 거지? 네, 안 때릴게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벌써 몇 번째 약속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진호야, 너 진짜 안 때릴 거야? 네, 진짜 안 때릴게요. 제가 술 끊을게요. 술 문제가 아니야. 마음가짐 문제야. 엄마,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상담도 받을게요. 상담이라는 말에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도 아들이 자기 문제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은경아,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볼까요? 진호 오빠가 상담도 받겠다고 하니까. 며느리도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어요.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첫째, 진짜로 상담받기. 둘째, 한 번이라도 더 손대면 그날로 끝. 셋째, 은경이하고 민수는 일주일에 2번은 우리 집에 오기. 아들이 네, 알겠어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와 손주를 다시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어요. 과연 아들이 약속을 지킬까 싶어서요.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도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도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내 아들은 뭘 남길까 싶었어요. 한 달 정도는 괜찮았어요. 며느리도 요즘 진호 오빠가 많이 달라졌어요라고 했고 상담도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더 심각했어요.
며느리가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병원에 갔다 왔더라고요. 병원에서 돌아온 며느리를 보니까 얼굴이 창백하고 걸음걸이도 불편해 보였어요. 은경아, 갈비뼈가 어떻게 됐다고? 금이 갔다고 해요. 한 3주 정도 지나면 낫는데요. 어떻게 갈비뼈가 금이 가? 진호가 뭘 어떻게 했길래? 며느리가 한참 망설이더니 차다가 넘어졌다고 했는데 사실은 결국 아들이 발로 찼다는 얘기였어요. 발로 찼다고? 진호가? 네. 제가 상담 받으라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들이 상담을 그만두고 싶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계속 받으라고 해서 화가 났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발로 찬 거였어요.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제는 발로까지 차다니. 은경아, 민수는 어디 있었어? 다행히 학원에 갔을 때였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제가 아파하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어? 왜 아프냐고 해서. 그냥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또 거짓말을 해야 했던 거예요. 10살짜리 아이한테 아빠가 엄마 갈비뼈를 부러뜨렸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날 밤에 아들을 불러서 따져봤어요. 진호야, 은경이 갈비뼈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몰라요. 넘어졌다고 하던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발로 찼잖아. 아들이 당황하더라고요. 엄마, 누가 그런 말을. 은경이가 직접 말했어. 너 정말 미쳤구나. 엄마,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화가 났으면 벽을 치든지 해. 왜 아내를 차? 은경이가 계속 상담 받으라고 해서. 저는 이제 괜찮다고 했는데.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갈비뼈 부러뜨려 놓고? 아들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진호야, 너 이제 정말 끝이야. 한 번만 더 기회 준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했잖아. 엄마,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는 없어. 이제 은경이하고 민수는 계속 우리 집에서 지낼 거야.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제 가족인데. 가족이면 소중히 해야지 왜 때려? 아들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이미 여러 번 속았어요. 진호야, 너 몇 번째 약속이야? 나도 이제 못 믿겠어. 엄마,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은 이미 지났어. 이제 늦었어. 그때부터 며느리와 손주가 저희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차 익숙해졌어요. 특히 손주 민수가 할머니 집에서 지내는 걸 좋아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요? 왜? 아빠 집이 싫어? 아빠가 엄마 괴롭히는 게 싫어요. 할머니 집에서는 엄마가 웃어요. 아이의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10살짜리가 벌써 이런 걸 다 알고 있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야 웃는다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싶었어요. 며느리와 둘이 있을 때 진짜 속마음을 들어봤어요. 은경아, 솔직히 말해봐.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사실은 결혼한 지 1년 후부터요. 1년 후부터? 그럼 벌써 10년 가까이? 네. 처음에는 가끔씩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10년이라니. 그 긴 세월을 혼자 견뎠다는 거였어요. 왜 그때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어머니가 진호 오빠를 많이 아끼시는 걸 알아서. 그리고 제가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참으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야. 더 심해지는 거야. 지금은 알겠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은경아,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지? 이 말을 하니까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민수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하고. 이제 됐어. 우리가 지켜줄게.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문제는 아들이었어요. 매일 전화를 해서 은경이하고 민수 보내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사과하는 톤이었는데 점점 협박조로 변했어요. 엄마, 제 가족을 계속 붙잡고 있을 거예요? 가족이면 잘해야지.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이제 달라질게요. 몇 번째 같은 소리야? 어느 날은 아예 술 먹고 와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은경아, 나와. 집에 가자. 소리가 너무 커서 이웃들이 다 나올 정도였어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진호야, 그만해. 이웃들이 다 듣는다. 상관없어요. 제 아내인데 왜 못 데려가요?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나와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고 했어요. 할 수 없이 사정을 설명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좀 아파서 우리 집에서 쉬고 있는데. 하지만 아들이 엄마가 제 가족을 빼앗아 갔어요. 라고 소리쳤어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이웃 아주머니가 아들이 왜 이래요? 며느리가 아프면 시어머니가 돌보는 게 당연하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프기는 뭐가 아파요. 꾀병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갈비뼈 부러진 걸 꾀병이라고 하다니. 진호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갈비뼈 부러진 게 꾀병이야? 그건 그냥 넘어져서. 거짓말하지 마. 내가 찼잖아. 이웃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아들이 며느리를? 그때야 아들이 정신을 차린 건지 조용해졌어요. 다음 날 이웃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순자 씨, 어제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할 수 없이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들이 며느리한테 손을 대서 지금 여기서 지내고 있어요. 아이고, 그럼 가정폭력이네요. 요즘 그런 거 신고해야 해요. 신고요? 네, 경찰서에. 요즘은 가정폭력도 엄연한 범죄라고 해요. 경찰서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가족 일을 경찰서까지 가야 한다니.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해서 며느리 때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웃 아주머니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아들 편만 드는 건 아닌가? 며느리와 손주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 건가? 그날 밤에 며느리와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은경아,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 그건 좀. 왜? 진호가 두려워? 그것도 있지만 민수 아빠가 범죄자가 되는 건. 아, 며느리도 아직 아들을 감싸고 있구나 싶었어요. 은경아, 진호는 이미 범죄를 저질렀어. 너를 때린 게 범죄야.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뭘 해도 되는 건 아니야. 며칠 후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직장에서 며느리 직장으로 전화를 해서 집에 안 들어오면 직장 그만두게 만들겠다고 협박을 한 거예요. 며느리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죠? 진호 오빠가 제 직장까지. 뭐라고 했는데? 집에 안 들어오면 회사에 전화해서 제가 바람 피운다고 소문을 낼 거라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는 거짓 소문까지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다니. 은경아, 이제 정말 못 참겠어. 경찰서에 가자. 어머니. 아니야. 이건 너무 심해. 직장까지 위협하는 건 선을 넘었어. 그날 저녁에 동네 파출소에 갔어요. 경찰관이 사정을 듣더니 어르신, 이건 분명한 가정폭력이에요. 신고하시는 게 맞아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죠? 일단 조사를 해보고 판단할 일이에요. 하지만 계속 방치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경찰관이 특히 갈비뼈 부상은 심각해요. 자칫하면 내장 손상까지 올 수 있거든요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어요. 내 아들이 며느리를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신고를 하시고 피해자분이 병원 진단서를 가져오시면 돼요.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은경아, 경찰서에 신고했어. 어머니. 정말요? 응.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럼 진호 오빠가 더 화낼 텐데. 화내면 어쩔 거야? 이미 경찰서에 신고했어. 다음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엄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신고했어요? 그래, 신고했어.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 범죄자 만들 거예요? 너 스스로 범죄자가 된 거야. 아내를 때린 게 범죄니까. 엄마, 제발요. 신고 취소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미 늦었어. 취소 안 해. 엄마, 그럼 제가 회사에서 잘려요. 전과자 되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 건 진작에 생각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 아들이 계속 울면서 애원했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줬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가보기로 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가정폭력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라는 것, 그리고 참고만 있으면 더 심해진다는 것. 경찰관이 어르신 잘 결정하셨어요.
보통 가족들이 숨기려고 하는데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라고 했어요. 며느리도 용기를 냈어요.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진술서를 쓰고 병원 진단서도 제출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끝인가요? 응,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 어머니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저항했어요. 친척들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가 저를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하소연했어요. 그래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순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을 경찰서에? 형님, 사정이 복잡해요. 사정을 설명했지만 친척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가족끼리 경찰서까지? 형님, 가족이라고 해서 때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좀 심하게 나간 거 아니야? 친척들도 옛날 사고방식이더라고요. 큰아버니가 순자야, 요즘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해도 가족은 가족이야. 경찰서 신고는 좀 과한 것 같아라고 하시더라고요. 형수님,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이게 과한 건가요? 그래도 아들이 고의로 그런 건 아니겠지. 고의로 찼어요. 며느리가 직접 봤어요. 작은 아버지가 진호한테도 사정이 있을 거야. 요즘 회사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라고 하시더라고요. 삼촌, 힘들다고 아내를 때려도 돼요? 그건 아니지만 좀 더 가족끼리 해결할 방법이 없었을까? 10년 동안 가족끼리 해결하려고 했어요. 안 됐어요. 친척들과 이야기하면서 느낀 건 나이 든 분들은 아직도 가정폭력을 집안일로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가족끼리 무슨 일이 있어도 밖에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자백을 했다는 거였어요. 어르신, 아드님이 사실을 인정했어요. 앞으로 법정에서 판단받을 예정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피해자분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고요. 접근금지 명령이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가까이 올 수 없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럼 진호가 은경이한테 못 오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어기면 더 큰 처벌을 받아요. 그 소식을 들고 집에 와서 며느리한테 말해줬어요. 은경아, 이제 진호가 너한테 못 와. 정말요? 응, 법적으로 금지됐어. 며느리가 처음으로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 이제 괜찮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있었어요. 내 아들이 범죄자가 된 거잖아요. 비록 잘못한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낳은 아들인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와 손주를 보면 이게 맞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손주 민수가 할머니, 이제 아빠 안 와요? 라고 물었어요. 응, 당분간은 안 와. 다행이에요. 이제 엄마가 안 울어요. 아이의 이 말을 듣고 또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에게 아빠는 엄마를 울게 하는 사람이었구나 싶어서요. 이웃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어떤 분들은 잘했다고 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은 가족 일을 밖에 알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하지만 젊은 엄마들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응원해줬어요.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순자 씨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저도 며느리 있는데 배울 점이 많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뭘 배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지켜주는 모습은 보통은 아들 편만 들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들은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고 며느리는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들이 받은 판결은 집행유예였어요.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전과자가 됐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상담을 받아야 했어요. 처음에는 억울해했지만 점점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며느리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어머니, 저는 이제 혼자 살고 싶어요. 민수랑 둘이서요. 그래, 내가 결정할 일이야. 어떤 결정을 해도 응원할게.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아들이 처음에는 반대했거든요. 은경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변할게.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어요. 이미 기회를 너무 많이 줬어요. 이제는 민수와 제 안전이 더 중요해요. 법원에서도 며느리 편을 들어줬어요. 가정폭력이 인정됐고 아이의 양육권도 며느리가 가져갔어요. 아들은 한 달에 한 번만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것도 저나 다른 가족이 참석한 상태에서만요. 며느리가 새 집을 구했어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어요. 어머니 가까이에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계셔야 안심이 돼요. 그래, 가까이 살자. 민수도 할머니 보기 쉽고. 새 집은 작았지만 깔끔했어요. 며느리와 손주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혼자 지내다 보니 할 일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 뒷바라지도 해야 했고요. 어머니 가게 하시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은경아. 너는 내 일에 집중해. 며느리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반찬 가게는 생각보다 잘 됐어요. 동네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거든요. 순자 씨 반찬 맛있어, 정성이 들어가 있어,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보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빠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손주 민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교 성적도 올랐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할머니, 저 요즘 학교 가는 게 재밌어요. 왜? 친구들이랑 놀 때 걱정이 없어요. 집에 가서 엄마 울고 있을까봐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이의 이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10살짜리가 그런 걱정을 하고 살았다니. 며느리도 많이 밝아졌어요. 어머니, 저 이제 진짜 행복해요. 그래? 뭐가 그렇게 좋아? 아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어요. 새벽에 깨서 문소리 듣고 떨지 않아도 돼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워하며 살았을까 싶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은 가끔 연락을 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진호야. 어떻게 지내? 상담 받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다행이야. 아들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믿기 어려웠어요. 엄마, 은경이하고 민수 안부 좀 물어봐 주세요. 걔들은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진호야, 이제 그만해. 걔들한테는 내가 상처만 줬어. 멀리서 잘 되기만 빌어줘.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네, 알겠어요. 1년이 지나니까 모든 게 안정됐어요. 며느리는 승진도 했고 손주는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저도 반찬 가게가 잘 되어서 생활이 여유로워졌어요. 무엇보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친딸이어도 이렇게 잘해주지 못했을 거예요. 뭔 소리야, 당연한 일 했을 뿐인데. 아니에요. 보통 시어머니들은 아들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옳고 그른 걸 구분해 주셨어요. 며느리가 감사 인사를 할 때마다 저도 뿌듯했어요. 손주가 일기에 이런 글을 썼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영웅이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엄마는 지금도 울고 있을 것이다. 나는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다. 선생님이 좋은 글이라고 칭찬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친척들도 자주 안부를 물었어요. 순자야, 은경이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다행이야.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처음에는 저를 나무랐던 분들도 이제는 제 결정이 옳았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웃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순자 씨는 정말 용감해,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시어머니의 거울이야.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제가 한 일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아들은 2년 동안 상담을 받으면서 많이 변했어요. 술도 끊었고 분노 조절 프로그램도 들었어요. 엄마,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문제가 있었대요. 무슨 문제? 감정 조절을 못하는 문제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하는. 그래서 지금은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화가 나면 일단 심호흡하고 혼자 시간을 갖고. 절대 다른 사람한테 화내지 않아요. 아들이 정말 변한 것 같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어요. 한번 믿음이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한 번은 아들이 며느리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은경이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사과를. 은경이가 원하면 만날 수도 있겠지만 강요하지는 마. 며느리한테 물어봤더니 한번 만나볼게요. 하지만 어머니도 같이 계셔야 해요라고 했어요. 만남은 카페에서 가졌어요.
아들이 정말 많이 달라져 보였어요. 예전처럼 거칠지 않고 차분했어요. 은경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정말 짐승 같은 짓을 했어. 며느리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너를 많이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담담했어요. 진호 오빠,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알아. 나도 바라지 않아. 다만 민수만큼은. 민수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걸로 충분해요. 그것도 지금처럼 다른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만. 며느리가 확고했어요. 그 후로 아들은 조용히 지냈어요. 가끔 전화로 안부 인사만 하고 민수와는 정해진 날에만 만났어요. 그것도 항상 저나 다른 가족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요. 아들도 이제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2년이 지났어요. 며느리는 팀장으로 승진했고 손주는 중학생이 됐어요. 저도 반찬 가게를 확장해서 작은 식당까지 하게 됐어요. 모든 게 안정됐고 무엇보다 모두가 행복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재혼 생각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 있어? 내 회사 선배인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민수도 좋아해요. 며느리가 새로운 사랑을 찾은 거였어요. 그럼 잘 됐네. 행복해야지. 그런데 어머니. 재혼하면 어머니와 멀어질까봐 걱정돼요. 뭔 소리야? 우리는 가족이야. 거리가 멀어져도 마음은 안 멀어져. 정말요? 그럼 민수도 내 손주고 너도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며느리가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결혼식에는 저도 참석했어요. 신랑도 좋은 사람이었고 민수도 새 아빠를 좋아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래, 민수야.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 손주가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한 일이 정말 잘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날을 생각해요. 손주가 새벽에 문을 두드리며 할머니, 아빠가 엄마를 이라고 울먹이던 그날 말이에요. 그때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며느리는 지금도 참고 살고 있을 거고 손주는 아직도 무서워하며 살고 있을 거예요. 옛말에 혈육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저는 오름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아들이 소중하다고 해서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어요. 특히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더욱 그래요. 요즘도 가정폭력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제 이야기를 해줘요. 참고만 있으면 더 심해져요. 용기를 내세요. 그러면 그래도 가족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아프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며느리가 가끔 어머니 덕분에 새 인생을 살게 됐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라고 말해줘요. 제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며느리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거든요. 손주도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어른스러워졌어요. 할머니, 제가 어른이 되면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 민수야. 항상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렴.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는 것 같아서 뿌듯해요. 아들도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다른 여자분과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그분은 아들의 과거를 다 알고 있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어주신다고 해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라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참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는 어려워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비록 어려워도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말이에요. 제가 그랬듯이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이해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는 75세가 됐어요. 3년 전 그 일을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며느리와 손주를 지켜낸 일, 그리고 아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준 일 말이에요. 요즘 동네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순자 씨는 정말 대단해, 용기 있는 할머니야, 이런 말들을 들어요. 하지만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폭력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며느리는 재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새 남편분도 좋은 분이고 민수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세요. 그리고 저를 시어머니처럼 모셔주시더라고요. 어머님 덕분에 은경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라고 인사까지 하시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손주 민수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밝아졌어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랐어요. 할머니 나중에 어른이 되면 할머니처럼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할 때면 정말 뿌듯해요. 아들은 지금도 상담을 받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간은 끝났지만 스스로 계속 받고 있다고 해요. 엄마 상담을 받으니까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겠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진심으로 변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새로 만난 분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분은 아들의 과거를 다 알고도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어주시는 좋은 분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들이 예전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혹시 그런 기미가 보이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진호 씨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일은 절대 참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분들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예전처럼 무조건 참지 않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동네 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쁘게 지내니까 건강해요. 순자 씨 나이보다 젊어 보여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가끔 손님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요청하세요. 순자 씨, 우리 딸이 남편한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며느리가 힘들어하는데. 이런 상담들이요.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을 들려드려요. 일단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덮어두면 더 심해져요. 하지만 가족 망신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시키는 거예요. 피해자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요즘은 예전보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경찰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상담센터도 많아졌고요. 무엇보다 사회 전체가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를 보호한 사례가 널리 알려져서 다른 시어머니 분들도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소중하다고 해서 잘못을 덮어주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깨달았으면 해요. 며느리가 가끔 어머니 제2의 엄마 같아요라고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라고 답해줘요. 피로 맺어진 가족도 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거든요. 저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는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에요. 3년 전 그 새벽 손주가 문을 두드리며 할머니 아빠가 엄마를 이라고 외쳤을 때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아들을 감싸고 조용히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옳은 일을 할 것인지. 그때 제가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옛말에 가와만 사성이라고 하잖아요. 가족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진짜 가와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생기는 거예요. 폭력과 두려움 속에서는 진짜 화목이 있을 수 없어요. 또 혈육지정이라는 말도 있어요. 피부치끼리의 정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그 정이라는 게 잘못을 덮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정이 있다면 잘못했을 때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맞죠. 여러분들 혹시 지금 가정폭력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 전문기관. 어디든 좋으니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가해자들은 항상 피해자 탓을 해요. 내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화나게 해서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폭력은 가해자의 선택이고 가해자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나 가족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덮어주지 마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에게는 잘못했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똑같이 할 거예요. 비록 제 아들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니까요.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정말 다행이에요. 예전처럼 무조건 참지 않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아니다라고 말하니까요.
며느리의 새 남편도 그렇고 손주 친구들도 그렇고 건강한 관계가 뭔지 알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너무 극단적인 선택 아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그때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며느리는 지금도 무서워하며 살고 있을 거고 손주는 아직도 아빠를 무서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계속 잘못된 길을 갔을 거예요. 제가 그때 강하게 나서지 않았다면 아들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거거든요. 지금은 많이 변해서 다행이지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정폭력은 숨기는 병이 아니에요. 드러내고 치료해야 하는 병이에요. 그리고 치료는 빠를수록 좋아요.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상처만 깊어지거든요. 혹시 주변에 이런 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집안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한 가족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요. 저처럼 70살이 넘은 할머니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며느리와 손주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아들도 변해서 올바르게 살고 있고 저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3년 전 그 새벽에 제가 한 선택이 이 모든 행복을 가져다 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언제든 용기를 내세요.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서 무서워서 이런 핑계는 대지 마시고요. 옳은 일을 하는데 나이도 힘도 상관없어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게 진짜 가족이에요. 폭력이 있는 곳에는 진짜 사랑이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가정에 진짜 평화와 행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에 문을 두드리던 손주의 그 외침이 결국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한 신호탄이었다고 지금은 생각해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희망의 빛이 보이는 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희망의 빛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